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파월은 매를 끌고 왔죠. 루돌프를 끌고 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라는 말을 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소매 판매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소위 말해서 아래 공포가 점점 심해져가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난번 뉴욕 증시가 많이 좀 떨어졌죠. 나스닥도 특히나 급락을 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휘청거렸습니다만 오후장에는 조금은 회복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증시 급락의 코스피 지수 2340선대까지 주저앉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좀 낙폭을 회복해 나가면서 우리 시장 점점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개별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특징주를 통해서 대진표를 짜봤습니다. 이상형 월드컵 함께 하시면서 갖고 계신 종목들, 또 관심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정비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8개 특징주 지금부터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공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시죠. 자, 먼저 STX 중공업부터 보시면요. 오늘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자, 다름이 아니라 매각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STX 중공업의 인수전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 회사죠. 한국조선해양이 참가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초반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상승폭이 줄기는 했죠. 자, 그래도 대단한 기운을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맞불을 놓는 종목은요. 정말 만만치 않은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제주은행입니다. 여기 또 눈길을 끄는 이슈가 있는데요. 아니, 인터넷은행으로 전환하는 안건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모근이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만 소문은 무섭습니다. 요새 매각설에 인터넷은행 진출설까지 주가 등락이 좀 무서울 지경인데요. 오늘장 20% 넘게 솟구칩니다. 자, 두 종목의 대결은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결은 다르지만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중고차 플랫폼 관련주로 K카, 그리고 가스 관련주로 경동도시가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중고차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죠. K카는 최대 주주인 한행컴퍼니가 K카의 지분 매각에 나섰다는 보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편 경동도시가스는 최근 연이은 한파에 또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요새 들어 다시 보게 되는 종목들이죠. 제약바이오와 중국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자, 우선 소마젠. 요새 세계 곳곳의 감기약 품귀 현상에 따라서 제약주들이 솟아오르는데요. 소마젠은 특히 얼마 전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이야기했던 모더나 훈풍도 받고 있습니다. 자, 매출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면서 주가를 연일 상승시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상대는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 중에 하나죠. 면세점주인 호텔신라. 최근 중국의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11월 저점을 딛고서 최근에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자, 소마젠 대 호텔신라가 벌이는 3라운드 대결은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3라운드를 기대해 주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5G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먼저 HL만도 11월 중순과 12월 들어서 주가가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많이 내려왔던 종목이죠. 최근 바닥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4분기에는 비용 부담 완화에 힘입어서 시장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 3거래일째 상승 중입니다. 한편 에이스테크는 미국 의회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5G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반사이익 수혜 기대감을 안고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이렇게 대진표를 간단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두시고요. 시장 이야기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요새 자주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특히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참 많이 말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또 이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다라는 이런 소매 판매 지수의 약화 소식, 거기다가 중국
쪽에서도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면 증시도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말이죠. 자, 그러면 김혜율 전문가님, 이럴 때는 역시나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업종으로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기대할 만한 업종이 좀 뭐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고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은 역시나 이 반도체 산업의 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한은에서 이제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좀 내놨는데 그 부분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 지대히 이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이 워낙에 이제 수출 부분에서는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 GDP에 또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지금 현재 부진을 겪는 이상 이 반도체 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는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이 지금 현재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전지 쪽도 잠깐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니까 약간 이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4분기가 좀 지나가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요하게 자리를 잡으면 아무래도 실적주가 더욱더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많이 또 언급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가장 또 주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현재 좋지 않게 나오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또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약간은 좀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느꼈던 게 4분기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약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시장이 충분히 이제 이런 흐름들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업종들을 좀 보게 되면 뭐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4분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폴란드향 이제 수출건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 4분기에 실적 잔치를 벌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네. 지금 현재 뭐 방산주도 어느 정도 또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4분기에 실적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죠. 뭐 항공 쪽이라든지 저가 항공사들 뭐 이제 여행수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다음에 뭐 면세점이라든지 뭐 카지노 이러한 종목들도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는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쉬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지지부진하다라고 했을 때 원래 우리나라에서 사실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였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쉬어가면 바이오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많이 유지가 됐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니까 연말까지는 그래도 그런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바이오 쪽과 헬스케어 쪽,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임플란트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건강 보조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의 약 사재기 계속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월에 또 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저는 이번 달 말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관심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자리 잡는 이유는 또 오늘 그 실업수당 지표가 또 강하게 나왔어요. 이제 실업수당이 상대적으로 이제 저번 달보다 좀 적게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여전히 경기는 강하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특히나 앞으로는 이 선별주를 조금 선별적으로 종목들을 좀 잘 골라가는 그런 이제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안내드리면서 4분기 실적주는 계속해서 주목하자 정도로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업종들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강세 보여줬다가 잠시 쉬어가는 쪽이죠. 2차 전지 소재, 거기에 또 방사도 잠깐 쉬어갔는데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상당히 좀 오랫동안 쉬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5G 통신 장비주들 쪽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좀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있기 때문에 실적주를 볼 것이냐 아니면 또 모멘텀주를 볼 것이냐 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연말까지 봐야 할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실적으로 본다면은 뭐 지금 자동차나 뭐 이차전지 쪽에는 실적이 좀 나올 걸로 지금 보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제 이게 나와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4분기 때는 실적이 잘 나왔을 것 같은 종목들도 실제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좀 쇼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4분기 때 이제 보너스도 많이 주고 그렇죠. 그동안에 비용 정산 안 했던 것들 비용 정산을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애널리스트들이 다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 쇼크가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3분기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4분기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아마 실적들이 거의 안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실적의 기대는 어떤 매매는
그런 투자는 4분기 때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적어도 내년도 3월달 감사보고 제출할 때까지는 실적 기대는 매매는 이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동안에는 실적이 좀 안 나와도 또 잘 나와도 그렇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안 미쳤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금리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금리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소비 지표라든가 생산 지표 같은 것들 못 나오니까 시장이 내려갔잖아요. 이제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내려갔는데 그거 보면 이제 시장이 금리에서 이제는 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결국에는 실적 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은 이제 실적을 보기 시작했고 그럼 금리 안 보느냐? 금리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금리에 초점 맞추면 됐었는데 금리 플러스 실적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봐야 될 게 많아졌어요. 그러네요. 이제 난이도가 좀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이 뭐 방향성도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적주보다는 좀 모멘텀주 쪽으로 이제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트레이딩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모멘텀주도 1월 달에 있는 거 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뭐 CS도 그렇습니다. 있고 또 인텔 그 사파이어 래피즈 뭐 그런 것도 이제 모멘텀들이 되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뭐 연속성을 가지고 쭉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매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네. 매매 기술이 없으신 분들은 선택지가 둘이에요. 장기 투자하시든지 아니면은 빼놓고 있든지. 아니면은 현금 가지고 계시든지. 그래서 지금은 매매 기술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게 수익이 날 만한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신 분들하고 극명한 차이가 아마 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진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시장 상황이 정말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실적이 괜찮다? 일단 들어가 볼까?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수익 보기 참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지 않으면은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한번 크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8강의 1라운드의 대결인데요. 자, 1라운드의 대결, 이 두 종목이 오늘 다 굉장히 강한 종목들입니다. STX 중공업과 제주은행, 이슈 한 가지씩 호재성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이야기를 안고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김혜근 전문가님, STX 중공업입니까? 제주은행입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STX 중공업이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제주은행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혜근 전문가께서는 제주은행 골라주셨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는 STX 중공업 골랐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부터 의견이 좀 다르게 나왔는데 이야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네. 하죠. 자, 김혜근 전문가님,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제주은행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인터넷 뱅크로 좀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사실 제주은행을 쓸 일이 있을까? 네, 뭐 그렇기는 하지만. 저도 약간 의외였긴 했어요. 네, 어쨌든 뭐 인터넷 뱅크로 이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은 쉬울 것이고 원래 이제 이전에 금리 인상을 할 때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테마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될 때, 이제 뭐 강한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될 때, 시장은 떨어지는데, 뭐 제주은행, 그 다음에 뭐 푸른저축은행 정도가 네, 되겠죠. 정말 많이 올랐다. 네, 많이 올랐고, 완전히 테마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트레이딩의 성격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약간은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아무래도 좀 매파적인 발언, 기존에 이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발언들은 조금씩 연준 내에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파월 의장이 이제 그냥 인하는 없다. 긴축 기조 계속 그렇습니다. 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제주은행이 지금 현재 이 수급이 들어간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하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조정 자체는 조금 더 이제 이 FOMC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이 구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트레이딩 구간은 조금 더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새롭게 또 인수 후보에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유력한 인수 후보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또 대표적인 선박용 엔진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 HSD 엔진, 그 다음에 STS 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해가지고 이 세 기업이 글로벌 선박용 엔진의 비중을 50%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 거고, 그 다음에 STX 중공업까지도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점유율을 또 크게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 네. STX중공업이 지금 현재 이 선박용 엔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흑자까지도 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LNG, LPG 지금 현재 이 선박에 대한 엔진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LNG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 쪽에 대해서는 실적은 앞으로 꾸준하게 좋아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이다 보니까 내년에서는 LNG 쪽은 충분하게 또 이야기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STX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러한 이 장기적인 성장성 자체는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게 이제 한 번에 좀 20%가 넘게 갭으로 그렇습니다. 떠버렸으니 네. 예, 장기적으로 이제 눌렸을 때는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은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은 예, 너무 많이 점상했네요. 떠버렸으니까 예, 제주은행은 이제 가면에 올라갈 구간이 좀 충분히 있잖아요. 네. 예, 단기적인 매물대가 눈앞에 있기는 하지만 오늘 들어간 수급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좀 나아질 네.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네. 이제 트레이딩이 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대표적인 난이도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겠군요. 네. 매우 섬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좀 이 어느 정도 트레이딩에 대한 기술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면 되는 종목이 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둘 다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고 제주은행 1시 넘어서부터는 지금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도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신규 전문가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STX 중공업으로 가주셨는데 선택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그놈이 그놈이다. 아, 너무 많이 올랐습니까? 네. 이제 뭐- 보내버려야 되는 거는. 네, 그런 생각인데 네. 단지 이제 저희가 지금 골랐어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이제 많이 올라와 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2차 파동, 3차 파동 되는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미 이런 썰이 조금 미리 좀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 네.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각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맞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서 처음으로 좀 박스권 돌파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갑자기 훅 올라왔어요. 네, 모멘텀이 좀 초반이다. 아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STX 중공업 골랐고요. 예. 둘 다 제 생각에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 만큼 왔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뭐 트레이딩 하기에는 뭐 쉽지는 않은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예. 그나마 뭐 STX 중공업이 조금 더 뭐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거기 들어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둘 다 일단은 섣부르게 여기서 접근해서는 좀 안 되는 종목이지 네, 않을까. 큰일 납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신규 전문가의 의견은 STX 중공업이 그나마 모멘텀의 초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좀 달랐고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은 거의 뭐 박빙이었는데요. 조금 더 STX 중공업이 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 바로 STX 중공업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은행에 관한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제주은행이요. 김혁일 전문가께 한번 김영일 여쭤볼까요?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오기 전에 제주은행을 11,000원으로 목표가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와가요. 넘어오면서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일단은 강한 모습 보여주니까 예. 12,000원 이전 고점 부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은행 전고점인 12,000원대까지 가격 전략을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결이 다른 두 종목의 대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K카 대 경동도시가스인데요. 자, 일단 K카 보시죠. 여기도 이 매각설이 붙었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설과 함께 오늘자 급등세를 보이다가 지금 좀 윗꼬리를 꽤나 길게 달았죠. 자, 그리고 상대방이 경동도시가스 볼까요? 얼어붙은 바깥 날씨를 보면서 바로 좀 떠오르는 종목이죠. 이어지는 한파 속에 내년도 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경동도시가스가 이상형 월드컵에 출전을 했습니다. 자, K카 대 경동도시가스 지금부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K카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 K카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도 궁금한데요. 사실 둘 다 그렇게 썩. 그래도 네. 예. 경동도시가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네. 약간 탐탁치 못한 표정이 약간 보였는데요. 네. 자, 일단 K카와 경동도시가스 이번에도 의견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K카를 골라주시죠.
골라주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냥 뭐 차트가 아직 덜 올라와서 신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도 두 종목 다 베스트 그렇게 종목은 아닌가 썩 봐요. 매력적이진 않고요. 아하. 그러니까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방 수요 증가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왔는데 네. 날 따뜻하면 그럼 빠지겠죠. 네. 요거는 반짝이다. 그래서 또 이제 날이 좀 추워질 것 같으면 또 올라가고 네. 또 이제 뭐 또 원자재 가격이 내년도에도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망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올라가고 빠지고 할 텐데 그 빠지고 내려가는 타이밍 잡기도 힘들고 네네. 폭을 또 예상하는 것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정말 매매할 때는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그렇죠. 기술이 좀 네. 있어야 됩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고 거기에 비해서 K카도 그렇게 매력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난이도 부분에서 K카는 그래도 지금 그 3분기 때 흑전을 했거든요. 네. 그 내년도에는 이제 중고차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닌데 네.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또 이제 아마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금리가 인상하면서 차 사는 사람들이 좀 줄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중고차 시장부터 아마 사람들이 그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또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K카 쪽이 조금 더 뭐 안정적으로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난이도가 좀 이것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좀 K카를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또 반대로 경동도시가스 골라주셨는데 마지못해서 골라주셨어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앞서서 이제 얘기한 두 종목도 그렇고 지금 네. 두 종목도 그렇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트레이딩 기술이 있어야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네. 이제 그나마 K카는 바닥이고 경동도시가스는 난이도는 있지만 그래도 수급은 좀 살아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고른 겁니다. 네.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네. 오늘 이제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고 이제 알고 있고 일요일에 영하 14도까지? 아, 그렇습니까? 네, 일요일이 엄청 주말 춥다고 합니다. 집에 있어야 되겠네요. 저희 동네가 이제 좀 경기 북부 쪽인데 거기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네, 완전히 겨울왕국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죠, 도대체? 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이제 너무 춥고 난방 수요는 올라갈 수 있고 가스 요금도 이제 인상이 계속 됐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가스 요금 인상됐다고 해서 이걸 또 기업이 정하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경동도시가스에 대한 실적이 또 얼마나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려감이 있는데 지금 이제 K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리 올라가니까 차 사기가 좀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소비 심리가 지금 현재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차 사기 부담될 거고 뭐 또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이 실적 부담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뭔가 또 아직 나온 거는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좀 수급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수급이 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이제 개인들이 좀 수익을 보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선택을 하기가 좀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수급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경동도시가스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설명드리면서 좀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도 해드렸는데요.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걸 왜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어려운지, 왜 어려운지를 알아야 더 좋은 종목을 현명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K카드 경동도시가스 전문가의 선택을 한 표씩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도 우와. 오늘 승부가 쉽지가 않네요, 정말. 자, 이번에도 근소한 차인데요. 경동도시가스가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네요.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차는 안 사도 난방은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K카 관해서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예, 1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K카에 관한 가격 전략은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바이오 대 면세 대결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중에 오늘 소마젠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상대로 나온 면세점주 호텔신라죠. 최근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텔신라도 지난 11월 저점 대비해서 주가 30%가 넘게 올랐죠. 자, 소마젠 대 호텔신라의 대결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신기수 전문가님, 소마제는 약 3거래일 전부터 좀 올라오는 것 같고 호텔신라 12월 들어서 좀 주가 잘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저는 호텔 신라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김 호텔 신라. 전문가님 호텔 신라 골라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도 호텔 신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의견이 좀 맞았네요. 자, 두 분 다 호텔 신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님. 그런데 그 소마젠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고, 이쪽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흑자전환 소식도 의미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호텔 신라가 낫습니까? 네, 소마젠이 이제 흑자 전환했다는 것은 이제 중요한 소식이고, 네. 그리고 흑자 전환하게 된 배경이 이제 고객사가 모더나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모더나가 지금 굉장히 그 신약 개발에 막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뉴스만 나오더라고요. 예, 신약 개발할 때 보면은 유전체 검사 같은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한테 맡기는 모양이에요. 네네. 굉장히 이제 대박 고객을 잡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네. 단지 이제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한 거 아닌가. 이미.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좀 힘들다. 물론 이제 많이 눌리게 된다면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하방지도 있을 거라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반등은 노릴 수 있겠지만 지금 바로 따라잡기는 좀 힘들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호텔 신라는 좀 올라오다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렇습니다. 힘을 좀 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텔 다시 한번 갈수 신라를 있을까요? 오히려 잡게 되면은 그러면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2차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기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중국 쪽에서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봉쇄를 하다가 지금 풀었기 때문에 막 확진자 엄청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아마 이제 요게 확진자 늘어나고 면역들이 좀 생겨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라앉겠지만 네. 중국 정부는 요번에 하는 거 보니까 그거 감수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봉쇄를 풀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빠르면은 내년 춘절 이전에라도 지금 이제 뭔가 좀 홍콩하고 중국하고의 검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푼다고 하니까 네. 그럼 외부 쪽에도 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면세점 부분은 괜찮을 거고 호텔 신라는 안 좋을 때 오히려 막 지점을 확대를 해놔가지고 네. 이제 꼭 삼성전자처럼 호텔 신라가 삼성 계열이에요? 그쪽 아니죠? 범 그쪽 삼성 아닐까요? 그렇죠. 네. 예, 어쨌든 그런 전략을 또 써가지고 네. 나중에 괜찮아지면은 훨씬 더 괜찮아질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뿌릴 때 과감하게 뿌려놨으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타이밍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호텔 신라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호텔 신라 골라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모더나라는 대박 고객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첨언을 조금 더 드리면 네. 모더나가 이제 파이프라인이 지금 현재 약 40, 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9개 정도였다가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내년까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100개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많이요? 네, 엄청나게 좀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올해 하반기부터 약간 이제 일부 기업들의 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좀 몰아주고 있는 상태고 네.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소마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약간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최근에 모더나발 훈풍이 좀 많이 불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피부암 관련해서 이제 mRNA 백신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같이 좀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유의미한 효과를 좀 거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mRNA에 대해서 또 유전체 분석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적으로 또 증가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소마젠의 이 주요 이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실적은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충분히 좀 시장에 나타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간은 접근하기 좀 어려운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하긴 몇 달 전만 해도 5,000원 부근에서 놀던 종목이었는데 말이죠. 네. 너무 많이 이제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또 오늘이 마지막 또 탑승 열차가 아니었을까. 네, 이제 좀 떠나 보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지금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좀 다시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3분기 실적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 면세점이었는데 4분기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면세점 실적이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개선 혹은 이제 4분기 실적주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좀 기대감을 받고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지금 단기 고점을 뚫느냐 마느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놓여 있는 상태인데 저는 단기 고점을 뚫을 만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떤 이 좋은 탄력, 이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제 실적 개선세를 좀 나타내면서 네. 또 중국 항공권이 또 계속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뭐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추가적인 기대감은 충분히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줘서 호텔신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된 기대감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고, 소마젠도 사실 굉장히 좋은 뉴스, 이 모멘텀을 안고 있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두 분 다 호텔신라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막상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투표가 많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선택을 받았는지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제가 착각을 했군요. 소마젠, 네, 다 왔나봐요. 자, 15% 조금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을 호텔신라로 가셨네요. 자, 호텔신라가 압도적인 득표를 하게 되면서 전문가 두 분의 선택도 같이 받았고요. 만장일치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마젠관에서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소마젠이요. 네. 현재 9,060원 구간이네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9,900원 정도, 만 원 살짝 아래 잡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마젠 현재 9,060원 구간이고요. 52주 최고가는 9,830원이네요. 가격 전략은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9,9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마지막 라운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자동차 부품주 대 5G 관련주의 대결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올해참 이상형 월드컵 지금부터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HL 만도 보시죠.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최근 미국의 IRA 법안 관련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많이 좀 움츠러들었는데요. 만도도 뭐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정도면 내릴 만큼 내린 건지 오늘까지는 또 사흘째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 만도와 승부를 벌이는 에이스테크도 보시죠. 자, 오늘도 역시 최근에 기량을 좀 조금씩 되찾고 있는 5G 관련주 중에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5G 통신장비주 중에서도 이 전성기가 정말 화려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고점 대비 거의 90% 가까이 빠졌다가 요새 좀 올려놨습니다. 여기도 사흘째 상승 중인데요.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8강의 4라운드 대결 가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자동차 부품 쪽이 나을까요? 아니면 5G가 나을까요? HL 만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갈 때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에이스테크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많이 승부를 벌이시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김혁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HL만도 정말 많이 내렸거든요. 자동차 정말 징글징글하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습니다.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름 바꾼지도 몰랐거든요. 원래 만두에서 언제 바꿨죠? 저도 어제 종목 진단하면서 이거 언제 HL 붙었지? 그러니까요. HL이 언제 붙었나 싶었는데 이제 HL 그룹에 새롭게 편입된 것 자체가 네.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이제 확연하게 조금 점유율을 이제 크게 올리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올해 내내 뭐 원자재 부담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완성차 생산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흐름이 사실 이제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슬슬 완성차 생산은 크게 이제 제한될 부분이 없다라는 점. 지금 워낙에 이제 반도체가 공급 과잉 형상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완성차는 계속해서 좀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와 기아차와는 약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뭐 자동차 부품 쪽인데 지금 이제 당장 이 완성차 쪽은 이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 전기차를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판매량이 좀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불과 이제 저번 달까지도 전기차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량이 좀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전기차가 IRA 법안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판매량이 조금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이제 뭐 정부에서 지금 이제 뭐 이러한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 아무래도 이 적어도 좀 어느 정도 한국을 어느 정도 좀 이 우호적으로 좀 네.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살짝 이제 기대감을 가질만 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 아무래도 좀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분기 실적주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 이제 또 한 축을 할 것이 저는 또 통신 장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최근에 통신 장비 종목들이 워낙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맞아요. 내년까지도 이제 실적 성장을 또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5G는 이제 내놓은 자식이 아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다라는 예. 점 네.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한금알은 안 든 거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고 에이스테크도 에이스테크 그렇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4,000원대에 놀다가 지금 네. 8,000원 근처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쉬어가는 흐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에는 충분히 이제 눌림목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고 시장이 이제 완전히 빠른 쓰나미의 장세로 접어들 것을 감안을 하면 네. 아무래도 덜 올라온 종목 그리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HL 만도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네.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때 에이스테크 차트를 오랜만에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자, 이렇게 에이스테크와 HL 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HL 만도를 골라주셨는데 자, 신규 전문가님, 에이스테크로 가주셨어요? 네, HL만도 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자동차 이야기 항상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자동차 부품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예.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 논리가 또 제 논리예요. 그러니까 뭐 내년도에 이제 자동차 경기 침체 때문에 자동차 안 팔릴 거다. 네. 하지만 자동차의 경기 침체로 인한 주문 감소로 인한 부품 업체들의 피해보다도 생산 차질 완화로 인한 수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계속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내릴 만큼 다 내렸다고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이 내려온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IRA 법안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같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예, 밀리니까요. 근데 이제 많이 내려오니까 이제 낙폭과대죠 사실. 네.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눈치를 볼 거예요. 그리고 IRA가 어떤 방식으로 풀리는지 이걸 볼 텐데 일단 현대차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어제 어필했다는 뉴스가 있어요. 네. 뭐 이제 우리 조제 공장 안 짓는다. 지금 아주 서로 세게 나가네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도 네. 우리도 그럼 유럽식 IRA 할래. 그러니까요. 예,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세게 지금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이 또 이제 만만치는 않아요. 네. 거기가 이제 그 립 서비스는 계속하면서 계속 실제로는 안 해주고 있기 아무것도 안 때문에 해주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중기적으로 저는 좋게 봅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에서 HL만도가 그 부분에서 약간의 약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상태에서 트렌디하다. 네. 요런 입장에서 에이스테크를 좀 골라봤는데 지금 5G 쪽에는 그 점차 시장의 신뢰를 좀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간에 계속 좋아진다, 뭐 네. 실적 나온다 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죠. 투자자분들은 이거 또 거짓말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3분기 실적 시즌 지나가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그 저번에 저기도 하고 그 그렇습니다. 네옴시티도 가고 인도도 네.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회장이죠? 네, 회장이. 죄송합니다. 조심해야 회장님. 됩니다. 네.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제 거기 다녀오면서 네. 뭔가 정말 이제 가시권에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신뢰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 있게 단기적으로는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에이스테크를 골라봤고 네. 저는 두 종목 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대진표 가운데서도 가장 호평을 듣는 두 그러네요. 종목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자, HL 만도와 에이스테크. 일단 두 분의 선택이 다르게 나왔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떤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자동차를 확실히 좀 많이 기다리고 계신가 봐요. 자, 에이스테크 한참 좋은 종목인데 아주 가볍게 HL 만도가 이겼습니다. 75% 압도적인 표 차이로 HL 만도를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7% 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에이스테크관에서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에이스테크요? 네, 예.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재 7,660원 구간이네요. 네, 일단 10,000원 살짝 아래 9,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가격 전략은 9,000원으로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STX 중공업과 경동 도시가스의 대결이죠. 특히 오늘장에 부각되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STX 중공업, 인수전에 한국조선해양이 참여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동 도시가스의 내년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장 나오면서 가스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자, STX 중공업과 경동 도시가스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저는 경동 도시가스 고르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밀어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미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 경동 도시가스입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은 또 STX 중공업으로 가주시는 걸까요? 저도 경동 도시가스 고르도록 선택이 알겠습니다. 바뀌셨네요. 자, 네. 그러면은 하나씩 이야기를 차분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STX 중공업이 오늘 너무 올라서 경동도시가스로 가주신 걸까요? 정확하게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STX 중공업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네. 내년에 이제 아무래도 저는 LNG 쪽에 대해서 이제 관련 있는 이 조선 쪽들은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그러면은 발음이 안 되네요. STX 중공업은 눌렸을 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되고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경동도시가스는 단기적으로 이제 이 수급이 좀 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매물대로 조금 이제 뚫어줬기 때문에 아마 트레이딩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트레이딩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건데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제 시장이 조금 이 어려운 환경이라서 수급이 쏠리는 쪽에 조금 더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나오겠지만 트레이딩의 기술이 조금 이제 이 부족하신 분들은 굳이 이 종목을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다만 단기적으로 움직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 자체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STX 중공업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보려면 경동 도시가스가 낫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빠르게가 아니라 네. 빠르게 보려면은 STX 중공업이 아마 한 번 더 갈 수 있다.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한 번 더 가는 게 아니라 네. 훅 빠질 때 잡아가지고 또 네. 약간 오를 때 팔고. 그렇죠. 이런 근데 거. 그 타이밍이 정말 잘 잡아요. 굉장히 정말 어렵죠. 잘 잡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고. 예. 근데 경동 도시가스, 그러니까 STX 중공업도 아직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모멘텀이 조금 살아는 있어요. 단지 이제 그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심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잘못하면 물려가지고 한참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동 도시가스는 그나마 겨울 동안에는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부분, 또 내년도에도 이제 그 가스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려 있더라도 한번 가스 가격이 오르면 또 이제 한 번씩 또 올라와서 팔 자리는 좀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동 도시가스를 좀 고른 거지. 들어가시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대응이 쉬운 쪽으로 선택을 해주신 거죠. 그나마 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TX 중공업과 경동도시가스 둘 다 쉽지는 않다라는 점. 상대적으로 경동도시가스가 여러분 그래도 대응하시기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두 분 모두 내려주셨습니다. 선택은 경동도시가스가 받게 됐고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띄워주시죠. 우와. 다 같은 생각이었군요. 자, 22대 78입니다. 경동도시가스가 거의 투표 8할을 거두게 되면서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STX 중공업 관해서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오늘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골라주셨기 때문에 예. 네, 여쭤봅니다. 잘 잡아주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STX 중공업은 지금 얼마죠? 현재 6,550원 구간이네요. 예, 좀 반등 나온다고 치면 7,4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중공업 반등이 나와준다면 7,400원까지는 봐도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지만 두 전문가님 모두 다 조금 더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두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대 HL 만도죠. 자, 먼저 호텔신라 중국 관련주입니다. 이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가 주가 상승을 그동안 가져왔고요.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은 HL 만도죠. 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 미국 IRA 법안과 관련된 우려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러면 호텔신라와 HL 만도의 대결, 이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이제 좀 골라볼만 한 것 같아요. 네, 어디로 그죠? 가주실까요?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호텔 신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밝으시네요. 자, 김혁일 전문가의 선택은 호텔 신라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도 호텔 신라. 알겠습니다. 사각인 두 분이 화합하셨군요. 네. 자, 이렇게 두 분 다 호텔 신라로 가주셨는데, 자, 먼저 김혁일 전문가님, 이 선택의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HL 말노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는 있으나 아무래도 이 IRA 가이던스가 이제 이번 달 말에 나오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어찌됐든 움직여야겠죠. 엄마 아빠가 현대 기아차인데 어떻게 이제 엄마 아빠를 버리고 먼저 자식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조금 이제 힘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점이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면세점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4분기에 실적이 한 번에 좀 큰 폭으로 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차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이제 훌륭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을 충분히 좀 돌파를 해주고 이제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호텔 신라가 조금 더 메리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똑같이 호텔 신라 골라주셨는데 또 첨언을 들어볼까요? IRA 관련된 부분이 먼저 해소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 리오프닝이 리오프닝 먼저 올 관련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 리오프닝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거 실제 체감이 되고 있는 거고. IRA는 미국이 뭔가 좀 배짱 부린다는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뭐 내놓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불확실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막 제소도 하고 막 IRA 법안 막 상정하고 현대차에서 우리 다 때려칠래 막 이러고 그렇습니다. 진짜 막 그래야지 미국 쪽에서 뭔가 좀 반응이 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려지는 것만 이렇게 몇 단계를 말씀해 주셨으니 이거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혹시 모르죠. 이번 그 깜짝 도쇼처럼 이번 가이던스에서 조정됐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대타요. 그러면은 또 이제 갑자기 반등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 쪽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을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와 HL 만도 기다리고 있는 키워드가 분명하죠. HL 만도 역시나 자동차주를 괴롭혀왔던 IRA 법안과 관련된 어떤 우려감이 해소가 된다는 점. 근데 그게 당장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중국 관련된 쪽은 이미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제 뭐 실제로 체감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이 조금 더 빨리 올 것이다라는 점. 역시 두 분 다 호텔 신라를 골라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네, 이번에도 스코어가 딱 떨어지네요. 75대 25입니다. 호텔 신라가 확실하게 더 많이 가져갔고요. 호텔 신라를 결승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HL 만도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까지 잡아볼까요? 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IRA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여기서 HL 만도뿐만 아니라 여러 2차 전지 종목들도 같이 봐야겠죠. 다만 이제 HL 만도는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두터운 부분이 5만 원 부분이기 때문에 5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 만도 가격 전략은 5만 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는데요. IRA 가이던스를 좀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참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지금부터 결승전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경동도시가스 대 호텔 신라죠. 자, 경동도시가스의 날씨가 워낙에 좀 추워지다 보니까 역시 내년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가스 관련주들 좋고요. 오늘 경동도시가스가 그중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 요즘에 뭐 중국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이 전해드리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라서 호텔 신라 이쪽도 역시 주가 상승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자, 경동도시가스 대 호텔 신라 지금부터 승부를 펼쳐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많이 급하시네요. 네. 호텔 신라가 그만큼 많이 좋은가 봐요. 자, 호텔 신라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도 아마 호텔 신라로 가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역시 호텔 신라 좋은데요. 자, 두 분의 선택을 이번에도 다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호텔 신라를 골라주셨는데 경동도시가스 요거는 앞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길게 지금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방향성보다는 좀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이 종목 같고요. 네네. 호텔 신라는 아직까지도 방향성이 좀 살아있다, 우상향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 부분에서도 그렇고, 네. 또 이제 모멘텀에 얼마나 확실하냐, 이 부분도 중국 쪽은 거의 리오프닝 할 것 같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해서 호텔 신라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방향성도 명확하겠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조금 더 난이도가 낮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호텔 신라를 강조해 주신 이유 들어봤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호텔 신라 그럼 지금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살짝 눌림 나올 수 있으니까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지만 저는 충분히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단기 고점을 뚫어주고 신고가 형성할 수 있는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경동도시가스는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제 뭐 가스요금에 대한 모멘텀인데 가스요금 올라간다고 해서 얼마나 이제 실적 개선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지금 현재 뭐 유럽이 천연가스 대체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들, 그다음에 LNG 수입량 늘려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천연가스는 다시는 이제 전고점을 뚫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멘텀보다는 완전히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호텔 신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호텔 신라 골라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역시 호텔 신라가 가져갑니다. 경동도시가스 오늘장에 당자주 부각되는 종목인데 호텔 신라를 이기기가 참 어렵네요. 자, 6대4의 비율이고요. 호텔 신라가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미인주를 발표해볼까요? 네. 장호앵커님. 자, 오늘장 이상희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는 바로 호텔 신라가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먼저 경동도시가스부터 알아볼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당장의 목표가를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이전 고점 근처 부근일 것 같습니다. 31,000원 목표가로 가져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동도시가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가격 전략은 전고점이 31,000원대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주죠. 호텔 신라관에서는 가격 전략, 신기시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예, 보니까 전고점 부근이 85,000원 부근이네요. 네, 8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 가격 전략은 전고점인 85,000원대로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호텔 신라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문가님 공개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4시에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장기화 될 거니까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주가 될 겁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장, 강한 녀석은 이제 수급주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공개방송입니다. 오늘 오후 4시고요. 오늘뿐만 아니죠. 요즘에 계속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네. 이런 가운데 강한 자가 누구인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주 선별 공략법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